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 이렇게 점점 딱딱딱 벌려가지고 뭔가 여기서 딱 멈추죠. 안녕하세요, 형편남입니다. 위키에다가 머신러닝 관련해서 검색해보신 분은 이 그림이 낯이 있죠. 오지게 많이 등장하는 그림인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됐죠. 이번 강의에서 배울 SVM 그리고 커널 트리까지 쭉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싹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SVM은 딥러닝에 먹힌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냥 내용에서 뺄까 했는데 대학교 머신러닝 과목이라던가 아무튼 인공지능 관련 공부하려고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놈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SVM이 그냥 컨벡스 문제 하나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여태까지 쭉 배운 것들이 머신러닝과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딥러닝이 판치는 시대에 SVM을 안다? 그러면 머신러닝 공부 좀 했는데?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보세요. 강의를 쭉 봐오신 분이라면 그냥 예제풀이 하나예요. 자,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이름은 현란한데 그냥 국경 만들기예요. 자, 이렇게 꼬부기 나라에 꼬부기들이 살고 있고 거북거북 여기에는 파이리가 살고 있다 합시다. 파이리 나라에 파이리. 자, 그래서 뭐 만드는 거라고요? 국경을 만들자. 이렇게 국경이 있다고 하면 국경을 만들어서 뭐가 새로운 포켓몬이 이민을 왔을 때 여기에 온 놈은 요 국경 위쪽이니까 꼬부기 법을 따라라.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이민 왔다 그러면은 파이리 법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진 분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나라에 온 거냐 매핑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SVM에서는 이 국경을 간단하게 직선으로 만들려고 해요. 선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국경을 만들면 꼬부기들이 싫어하겠죠? 아니면 요렇게 하면 또 파이리가 싫어하고 자기 나라 땅이 작아지니까.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요렇게. 그러면 이 두 놈이 짜증나겠죠. 자기 집 앞이 DMZ가 돼버리는데. 혹은 기울기를 낮춰갖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둘이 싫어할 거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한 이쯤에 세워야 될 거긴 한데 이렇게 만든 국경과 가장 가까운 꼬부기까지의 거리랑 가장 가까운 파이리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인간적으로 같아야겠죠. 이 거리를 마진이라 그래요. 마진. 여기 폭을 마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진이 서로 딱 같게 딱 중간에 경계가 놓여야 된다는 거고, 마진은 뭐 할수록 좋다? 클수록 좋겠죠. 자, 그럼 이거를 좀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일단 이 경계 직선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BY는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얘를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거예요. 무슨 말이냐? W라는 벡터가 있는데 벡터는 밑줄 그어서 표현할 겁니다. 얘가 AB다. 얘는 데이터니까 D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equal by definition 이렇게 XY. 그러면 이 수식이 결국에 W 트랜스포즈 D구나는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W와 D를 내적해서 C가 되도록 하는 XY를 그렸더니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적이 뭐예요? W 벡터 크기, 이건 투놈입니다. 투놈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요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 그냥. 그리고 D 코사인 세타. 요거죠. 그냥 내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다들 아실 건데, 그러니까 내적이 뭐다? 이 W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W에다가 D를 정사형 내린 크기, 요거 D 코사인 세타 이거 곱한 거다. 근데 그게 일정하대요. 자자자, 예를 들면 이렇게 W가 있어요. 얘 크기 일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1이고 D 코사인 세타가 C로 일정하려면 이 D가 나타내는 점의 자취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요렇게 직선을 나타내더라. 왜냐? D 벡터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 그럼 여기다가 싹 정사형 되죠. 또 여기로 뻗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러면 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W라는 벡터의 정사형을 내려서 일정한 그 지점들이 바로 직선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생소하신가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거. 심지어 2022학년도 기하 29번에 나왔습니다, 이거에.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벡터의 내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모로 표현해집니다. 다시 국경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마진이 똑같도록 하는 직선, 얘를 그러면 W 트랜스포즈 D는 C 이렇게 그냥 표현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랑 거리가 똑같잖아요. 얘를 밑으로 싹 내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파이리를 지나는 그 국경, 걔랑 올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꼬부기를 만나는 그 국경, 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C-1, 얘는 C+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까요? 어차피 A, B, C를 잘 조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든 뭐 다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이거 넘겨서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요렇게 될 텐데 ABC를 다 바꿔가면서 보면은 어떤 직선이든 다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께는
얘로 결정되는 데가 아니고 어차피 B와 C의 조합으로 알아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하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든 뭐 상관없어요. 정확히 같은 간격이긴 해야겠죠.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러면은 얘를 가운데로 놓고 임의의 두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최대화하자? 이 폭을 최대화하자. 그 폭이 얼만데는 여기서 구하면 쉬워요. 얘가 C-1 직선, C 플러스 1 직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 빼기 여기 길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 길이가 바로 D 코사인 세타인 거고, 그래서 D 코사인 세타 남기고 W를 넘겨주면은 여기까지의 길이는 W분의 C 플러스 1, 여기까지의 길이는 W분의 C 마이너스 1 두 개 빼! 그러면은 여기 간격이 W 크기분의 2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거리 구하는 게 좀 쉽죠.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이용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얘를 맥시마이즈 할 건데 저는 미니마이즈가 좀 더 편해요. 그래갖고 분모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생각할 거고, 그리고 요 크기만 냅두면은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요 크기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할 겁니다. 그 W 크기의 제곱이죠. W 트랜스포즈 W. 근데 미분하면 또 2가 나와서 2분의 1도 곱해줄 거예요. 그 얘를 미니마이즈 하나, 얘를 맥시마이즈 하나, 그냥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여기서 요 빨간 깃선, 요 위에 거보다 위에는 꼬부기만 있어야 된다. 요 아래 거보다 아래는 파일이만 있어야 된다. 직선보다 위다 아래다. 어떻게 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 여기서 뭐 이쪽이면은 위고 이쪽이면 아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그림이 마침 B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린 거라서 그냥 편하게 요 직선 위에는 다 꼬부겨야 되니까 그 데이터, 꼬부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게 맞아야 되고, 요건 파일에 대해서 우변이 0이 되도록 일단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익히 봐오던 최적화 문제로 선언이 된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얘를 줄여라. 여기까지 오는 게 조금 어려웠죠. 이게 직선을 나타낸다 라는 거랑 뭐 내적이 어쩌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머리 아픕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부호가 다른 게 조금 짜증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꼬부기와 파이리한테 어떤 숫자를 인가해 줄 거예요. 꼬부기면 1을 줄 거예요. 파이리한테는 마이너스 1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호 사인의 의미를 담아서 S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꼬부기에 대한 거, 요거는 파이리에 대한 거니까 S를 곱해보잖아요. 그리고 얘는 1을 곱하는 셈,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셈이겠죠. 자, 그럼 이 식에 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 어차피 1 곱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둘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두 개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i가 꼬부기에 대한 거면은 요거, 파일에 대한 거면 요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둘 다를 표현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요게 0보다 작다인 상황에서 항상 풀어왔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우리의 이니퀄리티 G가 되겠다. 여러 개니까 이렇게 I 이렇게 붙겠죠. 끝났어요. 이니퀄리티 있을 때 무슨 알고리즘 써라? 프라이멀 듀오 인터럴 포인트 메소드.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럼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그 식, 업데이트 수식, 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만 오지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확인용으로 제가 결과만 여기 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H는 이미 없고 이니퀄리티밖에 없으니까 또 요거 미분, 요거 미분 요런 애들만 알면 돼요. 여기서 X가 내가 찾고 싶은 파라미터잖아요. 여기서는 W 찾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찾고 싶어요? C도 찾아야 됩니다. 여기 A, B, C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X 벡터는 W와 C를 이렇게 벡터로 모은 거다, 쌓은 거다 라는 거고, 얘네들로 이제 미분을 해보면 되는 거죠. F, G 이런 애들을. 그랬더니 그 결과 요렇게 얻어지더라. 그래갖고 얘들을 자 여기 쏙쏙 대입해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코드 한번 봅시다. NHNS 뭐 이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총 데이터 20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0 근처로, 하나는 5 근처로 랜덤하게 위치 만들어줬어요. S는 꼬부기인지 파일인지 정해주는 거, 반은 1 꼬부기, 반은 마이너스 1 파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일단 보면 이렇게 있고 한 이쯤 국경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초기 값을 잡아줬는데 여기서 W는 A, B 뿐만 아니고 다 모아놓은 W입니다. 웨이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X, 뮤, 람다 이 다 모아놓은 거를 W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는. 근데 이번에 W가 이제 갑자기 저기서 등장하는 바람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코드에서는 여기가 W, 코드에서는 여기 X, 뮤, 람다 모아놓은 게 W입니다. 그래서 W를 이니셜라이즈 한 거 보면 마이너스 1, 1, 0을 줬다.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0으로 초기값을 줬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 뭐예요?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원점 통과하는 요 직선을 초기값으로 놓고 시작해보자 라는 겁니다. 사실 페이지 1 메소드로 구해야 됩니다. 초기값은. 나머지 뮤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1로 초기화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포문은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프라이멀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한 거고, t 줄이고 현재 ABC 값이랑 뮤 값 이용해서 미분 열심히 한 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 블록을 만들고 업데이트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 밑에서는 이제 그림 그려주는 거, 경계 이외에 마진 결정지는 여기 위에 직선 아래 직선 요거까지도 빨갛게 표현을 했어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림을 그려줬고, 자 그럼 봅시다. 와우, 이렇게 점점 딱딱딱 벌려가지고 뭔가 여기서 일단 멈추죠. 랜덤하게 만들어져갖고 계속 바뀌어요. 한번 더 볼까요? 점점 해서 여기로 마무리. 결국 이 빨간색 선이 이니퀄리티를 만들어주는 놈들이잖아요, 요 위아래. 그래서 이 위쪽 빨간 선 위로는 꼬부기만, 요 아래쪽 빨간 선 아래로는 파일이만 있어야 제대로 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초록색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SVM의 서포트 벡터를 말합니다. 뭐냐면 여기 코드 보면 뮤 값이 0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초록색 별이 안 찍힌 것들은 뮤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뮤가 뭔데? 이니퀄리티에 붙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20개니까 이니퀄리티도 뮤도 20개입니다. 여기 사는 꼬부기, 저기 멀리 사는 꼬부기 전부 다 요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뮤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니퀄리티가 0이에요. 왜? 뮤 곱하기 g는 0이니까 컴플레멘터리 슬랙네스죠. 그럼 g가 0인 게 무슨 말일까요? 얘가 g인데 g가 딱 0이라는 거는 음수여야 되는데 양수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딱 0이니까. 즉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딱 그 경계에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 놓인 그 데이터에 대한 이니퀄리티다. 그럼 얘네는 여기는 안전지대죠. 왜냐면 널널하게 이 g가 음수인 걸 만족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은 뮤 g는 0이어야 되니까 반대로 뮤가 0인 지점인 거고, 그래서 여기는 뮤가 0, 여기 딱 경계에 놓인 애들은 뮤가 0이 아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서포트 벡터이고, 뮤가 0이라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니퀄리티는 볼 필요도 없는 이니퀄리티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니퀄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따로 서포트 벡터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벡터에 의해서 이 경계가 결정이 되니까 이 알고리즘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인 겁니다. 이해가 싹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 코드 돌아가는 거 다시 보면 처음에는 초록색이 다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고려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얘네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깃허브에 코드를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여기 있는 값도 바꿔보고 하면서 음미해보세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됐다면 어떻게 경계를 만드실 건가요? 고민해봅시다. 이게 직선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완벽하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좀 여기 이런 애들, 좀 애매한 애들은 좀 봐주자. 그게 바로 소프트 마진 SVM입니다. 자, 한 번에 다 하면 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